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임 선생님 빨리 와 계셨네요. 예, 금요일이 되니까 다들 이제 한 주 마무리한다고 다들 바쁘신 모양입니다. 이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아직은 좀 챙기고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동안 우리가 잡담을 좀 하면서, 아이고, 공부 외에 기타 잡담을 좀 하면서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짧아가지고 많이 하고 싶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조금씩 공부하도록 하고, 저번 시간에 이게 화하고 수에 대한 거가 공부가 좀 조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제가 공부한 대로 뭐 내가 때까지 공부한 자료들이나 또 공부한 그런 것들을 자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옛날 책들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하고, 오늘 또 삼명통에도 있고 그죠, 공통모함에도 있는 내용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선생님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약간의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거 사무실이 워낙 뭐가 짐이 많아가지고 엉망이 엉망이라서, 예, 무당탕탕. 예, 아이고, 레레님이 반갑습니다. 아, 레레님은 처음 뵙는 것 같는데 아이디가 조금 낫습니다. 예, 예, 마이크를 좋은 것은 소리 잘 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 일단 우리 조금 더 들어오면 홍보도 하고 11월 달 공부 홍보도 좀 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 그 앞전에 수화 했는데 우리가 수화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죠. 뭐 우리 명리서적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명리서적 말고도 수화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 뭐 명리서적 아니고서도 뭐 있나? 아주 오래된 책들 많죠, 그죠? 뭐야, 해남자 이런 데도 있고, 춘추벌로, 해남자, 뭐, 이런, 여러 책들 중에 그래 다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명리에서 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뭐, 한 대 책들이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죠. 그죠? 뭐,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본 건데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뭐 그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찬찬히 하나씩 떼와가지고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보고, 수화만 해도 수화를 하면 자연히 목금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화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되죠. 아, 예, 레이첼 스님 오셨네요. 시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수화를 지금 하는 이유는 나머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같이 이 수화를 해야만 나머지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교수님들도 이 공부를 할 때, 그죠? 아주 이게 오행이지만 이게 이제 오행을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이 오행을 가지고 사주에 적용시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오행 공부는 좀 뜨문뜨문하고 넘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오행을 좀 깊이 있게 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그 오행보다는
그 식간들 작용력이나 식간의 움직임을 우선 공부해야 되니까 그 뭐 식간들 관계성 이런 거, 그럼 육친애호흡 이런 것들이 먼저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우선되죠. 우선되다 보니까는 오행에 대한 거를 조금 제쳐둡니다. 왜냐하면 오행은 대충 다 알거든요. 오행이 뭐냐는 것은 다 알죠. 작용력은 조금 생각하면서 머리를 써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내가 목극토하고 뭐 금극목하고 이런 관계들은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정도로서 단순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행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초 배우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오행에 그 조금 깊이 있는 것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따지고 보면 오행의 그 작용력, 특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수화나 이런 거의 작용력을 조금 더 어째 보면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식간들의 그 작용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그걸 생략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죠. 사실은 처음부터 수에 대한 거나 화에 대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빨리 육친 배우고 막 빨리 사주, 주변 사람 사주 내가 뭐 하나라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죠? 처음에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막 맛을 들이다가 사주가 이제 육친 쪽 공부하게 되면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사주 다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그죠? 입에 대보죠. 어떨 때는 맞고 하면 그 신기하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오늘 우리 하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잘 안 하고 또 이거를 누가 조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공부를 이런 거를 공부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가 뭐 학습 기관이든지 뭐 안 그러면 사사로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데서도 이 오행이나 이런 게 이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끌어주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 이거는 응용하기도 좀 힘들기도 힘들고 사유를 좀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은 어찌 보면 약간 지루한 듯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데서는 공부하는 데서는 이거 가지고 막 진도 나고 시간 뺏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 그 공부를 좀 맡기는 식이 되기가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좀 놓치기가 엄청 쉽습니다. 실제로 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혼자서 하면 이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안 됩니다. 혼자서 이 많은 책들 다 뒤져가면서 이거를 공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한 분들이 이거를 살짝 끌어주는 게 유명기 공부하는 분들을 좀 위해서 좀 필요한데 잘 안 되죠. 현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찌 보면 주제가 가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런 좀 복잡한 그 공부가 오행 공부인데 이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가지고 천천히 이거를 해 나가면 우리 저하고 실시간에 이렇게 쭉 한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오행을 조금 보는 눈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어, 저도 이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예전에 다 공부한 거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뭔 공부가 이래 좋다고, 그죠? 그러나 해보면 참 즐겁죠.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것도 큰 병입니다, 사실은. 큰 병인데 어쨌든 재밌는 공부 이제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이래 좀 많이 들어오시네. 들어오시고 아이고, 예, 김미래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고 그 어쨌든 요거 이제 나중에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걸 하면 우리 모임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그 제가 그 이번 10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 21일 했습니다. 불과 얼마 21일에 했나? 언제 했지? 14일 했나? 벌써 조금 지났다고 헷갈리네.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더 했으면 약간 이렇게 더 했으면 하는 조금 요청도 있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12운성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어, 했어야 되는데 12운성이 조금 부족했죠, 그죠? 예,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그 12운성에 대한 것도 좀 보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인도도 큰 흐름만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근차근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보태서 해야 되는 게 많이 한참 있거든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내가 주제만 던져놓고 내려온 것 같아서 서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3시간 동안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거든요. 모자라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 되겠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부산에서도 지금 하기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서울에 지금 앞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 했던 분들 좀 보충 또 해드리고 예, 공부를 하는 거를 시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일요일 날 하는 거는 뒤에 연결하는 과정이죠. 그죠? 조금 더 심화반입니다. 심화된 반이고 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25일입니다. 이제 날짜는 제가 여기 공지도 그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블로그로 제가 요 영상 나중에 마무리되면 밑에 블로그 주소를 올릴 테니까 이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그걸 하시면 됩니다. 어, 댓글로 비밀 댓글로 해가지고 성명하고 이름 해가지고 참가 여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아주 두 개 다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토요일 날 강의 듣고 일요일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연결이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토요일에는 그 사행도의 좀 전반적인 그 설명을 하게 되고 예, 이게 사행도하고 12운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똑같습니다. 예, 앞전에 했던 강의하고 동일한 강의입니다. 예, 동일한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거 하고 일요일에는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심화해서 좀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일요일 강의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밑에 댓글로서 그 블로그 참가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서울에서 공부 조금 어, 조금 이렇게 공부가 약간 정체된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공부를 하다가 약간 멘붕 온 상태이면 더 잘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멘붕 온 상태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백지의 상태로 오는 분들도 효과가 좋고, 그죠? 아직까지 육친에 조금 빠져가 있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이게 약간 편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공부가 약간 정체됐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공부가 연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우리 모임을 갖다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는 홍보.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수업은 들어오시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느냐, 이제 이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예, 화 했죠. 화를 한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하고 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기억이 나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을 주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예, 처음부터 하자 하는 걸로 알고,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이 반쯤 한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거 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요거는 뭐 시간이 다 될 거고, 제가 좀 작은 것으로 해놨죠. 그죠? 근데 요거 키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공통보감에 있는 걸 대충 긁었습니다.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제가
누가 번역한 글인지 모르지만 대충 끌고 왔기 때문에 번역이 옳으냐 틀리냐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전날만 좀 가볍게 읽으면 되거든요. 이런 글들은 가볍게 가고. 예, 그래서 가볍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면. 그래서 공동보감에 있는 수화에 대한 작용을 같이 이제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삼명통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씩은 다른데 요런 많이 씁니다. 많이 쓰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천수하고 조금 더 오래된 책을 해보면 좋겠어요. 명리책 아닌 것도 제가 몇 개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좋겠어요. 구름의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 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중간쯤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간쯤은 요렇게 끊으면 되니까 대충 요쯤 하면 되겠지, 뭐. 예. 대충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야 된다.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수화하에 대한 전반을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수화하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수나 화의 작용은 어쨌든 오행적 작용이니까 거기에 목금의 작용과 그 작용들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고 만들어지느냐, 그런 관계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만물이 수에서부터 발생하고 수에서 화로 이 관계가 서로 관계성을 서로 상호관계를 갖다 줘야만이 뭐를 발생하느냐 하면 목과 금을 발생하면서 작용력을 주죠. 그죠? 그 관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화는 절대 수가 없으면 안 되게 되고 수는 화가 없으면 안 되게 되고, 그죠? 화는 즉 수가 되려고 하고 수는 즉 화가 되려고 하는 이 관계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거는 뭐 큰 진리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주 공부를 못 합니다.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원리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 목은 뭐가 되기 위해서, 금이 되기 위해서, 금은 목이 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상호관계를 하죠. 그죠?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수화가 서로 움직이고 관계 맺는 작용을 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실시간에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수업 중에 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관계가 수화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들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 화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쫓아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라는 걸 봅시다. 화라는 것은 앞에, 아이고, 예, 너무 카톡 소리가 크죠? 죄송합니다. 내가 깜짝 놀라겠네. 예, 소음을 무음으로 해놔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의 그 희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에서 희기를 나눴죠.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 이런 관계인데, 그게 화가 가지는 고유의 그 작용력을 통해서 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나, 어떤 것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 화라는 작용이 좀 부정적인 작용을 할까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은 이 판을 재촉한다, 이 국을 재촉한다라는 것인데, 판을 재촉한다 이렇게 해놨죠. 요소부터 하면 되겠죠, 그죠? 요소부터 할까? 요소부터 하면 될까? 좀 어중간합니까? 높고 먼 것 요거부터 할까요? 염상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높고 먼 것, 그죠? 요소부터 하자. 높고 먼 것.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항상 위로 오르려고 하죠, 그죠? 상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멀리 비추려고. 이게 병화의 특성이 좀 그런 데 가깝죠, 그죠? 정화도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은 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가렸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높고 먼 곳을 쭉 이렇게 비추거나 멀리 비추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화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멀리 퍼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정화들도 이걸 제어를 못하면, 제어를 못한다는 거는 정화를 갖다가
통제하고 그 절제를 시키지 못하면 정화들도 끊임없이 퍼지거든요. 우리 산불 나는 거 봤잖아요. 산불, 산에 막 불 붙으면 막 다 퍼지죠, 그죠? 그래서 멀리 퍼진다. 이거는 정화가 그래 무서운 게 옮겨 붙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병화는 멀리 비추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나는 다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병일관들이 아무리 저기 개미 같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런 게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화가 많거나 병화들이 막 이러면 한두 개에서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깨우쳤다고 생각. 그죠? 예. 이제 본인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게 이제 좀 잘 서게 되면 굉장히 그 일종의 깨우침 혹은 또 어떤 것을 밝혀서 어두운 것에 숨어 있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서 보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현명한 어떤 그런 판단 또 현명한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병화가 가지는 좀 특성이죠. 그죠? 수는 분석하는 거니까 분석 자체를 잘하지만 화는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병화를 봅니다. 그래서 높게 올라가려고 이제 보통은 높으면 멀리 보거든요. 멀리 보자. 높은 데 있으면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들도 무토가 이제 그거 잘하거든요. 무토가 보면 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래 산처럼 돼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멀리 본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멀리 보 멀리 봅니다. 이 발 아래에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산 밑에 요렇게 요거는 이미 자기가 디디고 서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것들, 자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대략 낮춰봐요. 토들이. 특히 무토가. 발 아래 요래 있는 거 낮춰봐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 멀리 보는 거, 그죠? 무토는 자기보다 높은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기세가 그렇다. 기토는 아니야. 기토는 멀리 못 보지. 왜냐면 땅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땅에 써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멀리 못 보거든요. 발 밑에만. 사기 자라나 꽃이 피나 이게 전부 다 발 밑에 보는 겁니다. 이거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기토들은 멀리 안 봅니다. 이 답답하죠. 기토들이 답답한 거라. 이게 멀리 안 본다. 기토는 자기 밭에 요 심어 놓은 어, 상추가 잘 자라나 이거 보죠, 그죠? 예, 기토들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토는 뭐냐면 저 멀리에 누가 오나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무토. 기토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출 이거를 작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하는 게 무토 기토거든요. 병화가 예, 병정이 이제 식으면서 토가 되기 때문에 화가 이 안에서 토의 작용해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죠? 토의 현상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가 그래서 멀리 보고 높게 올라가 고원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멀리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절제를 시켜주는 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뭔가 뭐 이제 토죠. 토가 딱 생기시고 하는 순간 화들이 아주 이 현실로 지금 이상적인 것은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자, 그런 작용이 이제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 사와디 깝죽이니 반갑습니다. 카레노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를 비추죠, 그죠? 토 비추는 거를 좋아한다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토는 화의 그 무형의 형상을 이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어떤 형상을 가졌는가 하는 거로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토를 비추어서 자기가 모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이다 이러면 촛불이 그냥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등장 호롱불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 불이 그냥 이렇게 빛나겠지요. 요렇게 요걸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장호지로 요렇게 감싸가지고 여기에다가 초를 넣으면 결국 그 화는 어떤 모양, 즉 예, 요 모양으로 바뀌죠. 예, 등으로 이게 등 씌워둔 가스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를 비추는 겁니다. 이제 여기 토 비추는 거예요. 화가 토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화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예. 이거는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화들은 이 토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모양을 드러내려 한단 말이지. 그죠? 이 토가 떴느냐, 이런 것들이, 에서 화의 그 형질이 나와요. 형의 그 모양이 나온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식관 안에서는 무토나 기토가 토형 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거나 이러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게 엄청나게, 그죠? 두꺼워지면 빛이, 우리가 가등이 너무 두꺼우면 빛을 통과 못 시키잖아요. 깜깜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동그라냐, 네모나냐, 이거에 따라서 토의 그 작용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주로 볼 때, 아, 이 화는 이 토를, 이런 식의 토를 쓰구나. 뭐, 예를 들어서 금과 같이 있다든지, 수와 같이 있다든지, 목과 같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그 동작으로 가지고 화의 그 모양을 봐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화들은 토가 비추는 건 좋긴 한데, 너무 많으면 안 돼. 그죠? 많으면 이 화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수로 이거 재니까 수로 구제한다, 수로 도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째짜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 있어야 뭐가 제대로 화라는 것으로서의 그 작용력을 가치를 가지게 돼요. 화들은 그래서 수가 없으면 이게 이제 발광하잖아요, 그죠? 진정이 안 된다. 그래서 수라는 것이 반드시 화의 조절하는 인자가 되죠, 그죠? 수로서 제대로 된 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봅시다. 이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뭐 안 좋습니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판을 재촉한다. 그러니까 화들이 가지는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초조함이야. 그죠? 타버리고 급하거든요. 화들은 급하고 타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모두 작용력을 갖다가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화들은 급해요. 이게 원래 급해. 빨리 뭔가 이 전반적인 판세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죠, 그죠? 그런 성질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돌려서 작용을 자꾸 이제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잘 못하죠. 그죠? 그래 요 밑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급하고 조열하다, 조하다, 예, 급조. 그 다음에 이제 청냉한 거를 별로. 그러니까 이 화들의 작용 입장에서 청냉한 건 아까 수였죠, 그죠? 수가 저번 시간에 했는 게 이게 청냉이거든요. 수의 작용인데 이게 이제 화라는 것은 이 수의 작용이 너무 이제 작용을 많이 해버리면 당연히 빛을 잃어버리겠죠. 예. 수가 이거를 구제해 준다라는 것은 화가 넘칠 때는 수의 일점이 화를 구제해 주죠, 그죠? 구제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깔아앉아 버린 것에서는 이 화라는 것의 작용은 엄청 위축이 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화라든지 정화가 수가 너무 남발하고 그 수가 너무 주변에서 너무 많으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작용이 병화의 작용에서는 병경의 작용에서는
이런 작용하고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같은 이야기죠, 그죠? 수가 중하다. 그죠? 요 나무 마루 이거 나무 화들은 이 화들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제일 문제가 목을 갖다가 이 태우거나 마르게 하는 작용이죠. 그는 이제 어떤 작용이냐? 술을 우리 목이 마른다는 거는 거의 물 안 줘서 나무 마르 화분이 막 말랐다 이거다 물 안 줘서 그렇거든요.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줬어. 그럼 나무가 마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들은 나무를 마르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계절적으로는 나무가 말라야 될 계절이 또 필요해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말라야 되죠. 가을이 됐는데도 나무가 촉촉하니 어, 야들야들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곡식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에서는 목이 에, 이 나무가 말라야 되죠. 그죠?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일어나는 계절에 되게 되면 이제 목이 마를 겁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화다 하면 사옴이라는 요 계절로 가면 그죠? 그럼 목의 동네에서는 여기에 임묘진이 이게 당연히 그죠? 목이 이 화를 봤다 이러면 당연히 여름의 계절에 목이 마릅니다 이거 하죠. 그죠?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요런 과정이죠. 목이 마릅니다 해야 뭐가 되냐? 금이 됩니다. 목이 말라야 금이 됩니다. 그래서 화들은 목을 마르게 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들은 어쨌든 나무를 마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무가 마르게 되면 왜 화들이 싫어하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병화가 이런 걸 좀 더 싫어하죠. 그죠? 나무 마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마르면 지 말 안 듣거든요. 병화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은, 그 말은 병은 뭐의 작용, 수의 작용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이라는 게 움직여줘야 유동적으로 수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결국 이거는 따져보면 그죠? 이 수라는 것은 목을 통하여서 병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고, 병화는 이 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목을 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수에 대한 전반을 자기가 병화가 다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마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따지고 자기가 마르게 해놔놓고 그죠? 이 나무 마르면 안 좋다 이렇게 하죠. 병화는 어쨌든 간에 목이 조금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화는 조금 예외입니다. 정화는 무조건 목이 조금 말라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음양에서 차이가 좀 나죠. 이제 그 점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잡당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잡당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무리가 온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나? 그죠? 예, 그렇게 비유해도 되겠죠. 그죠? 화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라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요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수도 비슷하긴 하지만 수는 원래 모이는 것을 자기 근본으로 삼죠. 수들은. 수들은 원래 모여요. 이것저것 이놈 저놈이 모이는 게 수인데 파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확산하죠. 개별화되려고 하죠. 그죠? 그 개별화된 게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금이 되기 때문에 금들이 개별화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열매들이 여러 개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목이 패하는 자리 목이 패하는 건 앞에 연결 좀 되죠. 그죠? 여기 목이 마르고 이런 거하고 다 좀 연결이 됩니다. 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화들은 이게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목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목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술을 당기면서 드러내는 종작으로서 병화의 작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본다 하면 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주 필요하죠. 그죠?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화들은 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목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이거 사수의 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수지목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의미가 되냐, 목이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목 안 움직인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나 다 이게 정화는 조금 예외입니다. 항상 이 목에 대한 관련된 거는 조금 다른데 화들은 목이라는 게 살아 있기를 원하죠, 그죠? 살아 있어서 술을 갖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꼼짝 안 하네. 이런 개념에서는 별로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를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부화에서 오는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건 좀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야기는 그게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편하게 쭉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깝죽이님이 댓글 하셨는데 정화 병화에 둘러싸여서는 간목 목생화 예 가족도 사연 병정이 정해졌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목들이 보통 그죠? 화를 많이 만난다는 거는, 그 화를 많이 만나는 거는 자기 죽을 자리지. 목들이 화 많이 만나면 오래 못 살는데 큰일 났네. 목들이 화 많이 보는 사람 오래 못 살거든. 오래 못 사는데. 우리 갑승이님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화 너무 많으면. 네.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만은. 목일관들은 화를 많이 먹으면 쉽게 소멸되니까. 그렇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공동모에 있는 부분입니다. 간목을목을 막론하고 대략 적혀져 있는 총론에 대한 걸 앞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보통 우리가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삼형통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요거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 다음 시간 재밌는 것도 다른 거 하죠. 그래서 좀 편하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읽으면서 제가 쭉 전반적인 거 조금 특이한 것만 체크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활활 타는 불이 진짜 불이고 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방에 머물러 있으니까 화가 밝지 않을 위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활활 타는 것이 진짜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빛이 오래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불의 최고 단점이 오래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하면 병활관들이 뒤끝이 많이 없는 이유가 뒤를 돌아보면서 꽁하게 잘 안 하거든요. 병들은 수가 많거나 이렇게 하면 좀 꽁한데 좀 이렇게 뭐 술토라든지 이런 거 깔고 있거나 조금 이러면 좀 꽁하거든요. 또 꽁한데 보통 봄이라든지 화가 확 펼쳐질 때는 화들이 별로 꽁한 게 좀 덜해요. 정화는 좀 꽁해요. 정화는 약간 뒤끝 있는데 병화들이 확 밝으면 뒤끝이 별로 없거든. 근데 조금 어찌 보면 약간 분수기가 좀 있을 정도로 뒤끝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뭐냐, 빛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빨리 확 퍼지려고 하는 성향이죠. 그죠? 급속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덮어서 보여야 하니 밝은 빛은 사라지지 않는 상이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작용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빛의 그 열성 또 빛의 강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주 안에서는 세력을 좀 가져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병화도 우리가 하늘에 떴다 하지만 실제로 하면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을 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근을 조금 대주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이 간혹은 병화가 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자기 기세를 놓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강신약의 개념하고는 조금 이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화는 목으로 수체를 삼고 목이 없으면 저 화가 오래 불탈 수 없다. 그냥 목생화라는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화로서 용을 삼으니까 화는 수로서 용을 삼으니까 그죠? 수가 없으면 화가 매우 심하게 이제 불타게 되죠. 조절하는 거는 이게 다 수가 됩니다. 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화일관인데 이 수가 어디 있는가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목을 타고 있는지 금생수를 하는지 수가 어디에서 안 그러면 수가 나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 있는지, 화를 무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를 잘 따라오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 화일관들은. 안 그러면 정화 같으면 내가 수에 들어가 있는지, 그죠? 수에 들어가서 내가 존재하는지, 안 그러면 수하고 다투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 화들을 볼 때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음. 이제 어디에 있느냐, 수가. 근데 만약에 사주 안에 명식에 수가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막 전국이 뭐 인호술 다 하고 막 병화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다. 제풀에 꺾이기도 쉽고 기세를 갖다가 유지 못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이제 그를 사주일 때 수 오면 큰일 날 경우도 많이 생겨요. 갑자기 이게 예,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수화와는 그래서 참 어려운 관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조절력을 주고 있느냐, 수들이 화일관일 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요것도 결국 아까 우리 이야기한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여기 뭐 수제하는 요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요렇게 풀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많으면 결실이 없고 화가 맹렬하게 뜨거우면 만물을 전부 다 손상시킵니다. 이 타주고 볼래 이거죠, 그죠? 바짝바짝 말리고 모두 그죠? 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뜨거운데 장사 없다. 바베큐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데 장사 없다. 예,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은 화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그죠? 예, 인 방향에 이르러서 화를 소생시키고 그죠? 목생화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결국 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개념은 결국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를 뻗고 이렇게 이제 잎을 달겠죠. 이렇게 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퍼져나갔던 이 목이 안에서부터 화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느 자리에 가서 결국 나무의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워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자기가 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화를 가지고 화를 펼쳐낸 거다. 이렇게 그냥 물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운으로만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의미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화를 품고서 올라오면서 결국 끝자락에 이렇게 꽃을 피움으로써 열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화를 품고 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우리가 풀이할 땐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물상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서방에 이익이 없으니 신유를 만들면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됐죠.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화들은 금을 만나는 순간 이제 이제 꼬꾸닥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화도 금을 보는 순간 자기를 감추게 되죠. 그죠? 감추게 되고 병화도 이제 저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녁 시간 되면 해가 저물죠. 지금 시간에 해가 지금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술시인데 예, 신유술 이래 들어가면 해가 저물게 되니까 이궁의 자리에 태어나서 머물면 과단하여서 이루는 것이 있고 예, 과단하여서 이루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감수궁에 그죠? 이건 수궁이거든요. 머물면 공경하고 예절을 지킵니다. 이 수를 조금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병화들은 병화나 정화들은 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작용을 절제를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고 화궁에 자기가 기세를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주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과격하게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과단한 성격을 가지죠, 그죠? 그런 성격을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바다에 이루는 것이 있고라는 요 구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는 뭐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 화의 조화를 얻으면 녹아서 재련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금화를 보는 거고 수화의 조화를 얻으면 더 기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화 기재 되죠, 그죠?
잘못돼서 하수미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잘 안 된다는 데 수화기제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잘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 그냥 쭉 읽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읽어갈 테니까 설명을 조금 앞에 했으니까 5분판에는 조금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너무 저 대충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토를 만나서 밟지 못하면 대부분 반드시 절름발이처럼 기복이 많고 막히를 맞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 얼만큼 토가 화한테 위험한 거 알겠죠, 그죠? 화가 있어서 화가 식토가 있어가지고 식상의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가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절름발이처럼 기복이 많다. 그죠? 이래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목이 왕성한 곳을 만나면 결국 영화롭게 되는데 이게 토가 많을 경우입니다. 토가 많을 때는 목이 왕성한 곳을 만나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죽으면 화가 공하게 되어서 불길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비록 공명이 있다 해도 필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잘 보면 병화나 정화는 병화나 정화를 막론하고서는 대략 목의 유무를 반드시 화는 살펴봐 줘야 됩니다. 예. 목이 다 뭐 하느냐 하면 재물도 이루어지고 또 이 수라는 작용 즉 관직이죠, 그죠? 관이라 하는 이 사회적 명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요 목이 됩니다. 그래서 병정을 막론하고 옵니다. 병정을 막론하고 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봄에는 목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스스로 불타서 소멸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이제 봄에 목을 봐가 너무 불이 확 일어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봄에는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이 있어야 되고 그 계절 병화가 봄의 계절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작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는 걸 좋아하죠, 그죠? 예, 정화는 봄에 잘못 태어나 버리면 이제 조금 곤란합니다. 시력이 별로 없고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병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토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빛이 어두워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이제 좀 밝아야 되는데 토를 보는, 근데 여름에 너무 뜨거우면 토로서 식혀야 되거든요. 토로서 조금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가을에는 금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데 금이 극제하는 것을 곤란하게, 보통 이제 그죠? 사절로 들어가니까 금 방향에서 사절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죠? 입니다. 겨울에는 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가 왕성함이죠. 화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으면 이제 당연히 화가 꺼지겠죠. 자, 그러므로 봄의 화는 밝아야 하고 불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왜냐 불타는 것은 결실이 없기 때문이고 가을의 화는 감추어야 하며 너무 밝게 빛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예, 왜냐하면 너무 밝게 빛나면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겨울의 화는 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 조금 그죠? 깊이 있는 이야기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가 봄에 태어나면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니까 세력이 함께 움직이고 치워가면서 합시다. 화가 봄에 태어나면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니 세력이 함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목이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항상 화를 쫓아가게 돼 있죠, 그죠? 병화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걸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또 희생도 하고 그죠? 쫓아가기도 하고 목이 도와주면 기뻐지면 지나치면 왕성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왕성하며 활활 불타게 되면 수의 도움을 받아서 지나치게 흥성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가 조금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절대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화 있을 때. 절대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있어야 됩니다. 왕성하면 스스로 기뻐할 혜택이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 기복이 많고 막히게 되므로 밝은 빛을 묻으면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죠? 앞에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가 왕성하면 손상이 많고 조율해지고
금을 보면 공적을 베풀 수 있으며 제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듭해서 보면 그 중에서 더욱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을 보면 공적을 베푼다는 개념은 화가 금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금의 형성은 화가 희생을 함으로써 금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의 화는 역을 잡아서 권한을 좌우하게 되고 수의 조절을 만나면 스스로 불타는 허물을 피할 수 있고 목의 도움을 보면 반드시 요절의 근심을 초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의 입장에서는 목을 갖다가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이제 막 불타오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을 만들면 반드시 훌륭한 공작물을 제작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를 얻으면 농작물을 뛰어나게 완성시킬 수 있고 금과 토가 비록 아름다움과 이기 된다 해도 수가 없으면 금은 말라서 부서지고 화 입장입니다. 화 입장에서 토는 건조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의 관계가 사실은 화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목도 이루어내고 금이라는 것, 그 다음에 토라는 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면 거듭해서 목이 도움이 가세하면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서 위험에 직면하고 가을의 화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쉬고 싶은 심정이 되고 목의 생을 얻으면 다시 밝아지는 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 극을 만나면 손상되고 소멸하는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토가 거듭해 있으면 그 밝음이 어둡고 약해지고 금이 많으면 세력이 손상하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요. 화가 밝은 광채로서 화를 보면 비록 중복해서 보더라도 반드시 이기겠다. 밝은 광채로서 화를 보게 됩니다. 밝은 광채로서. 겨울의 화는 몸의 형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되고, 화는 몸의 형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되고, 목이 생에서 구함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수의 극을 만나면 재앙이 되므로, 토가 수를 제재하고자 하면 영화롭게 되고, 그죠? 비견인 화를 좋아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 수의 극을 만나게 되면 그죠? 비견인 화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화가 수의 극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비견이 도움이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화들은 계속 이 개별이 떨어져 나가려는 게 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화들끼리는 이게 도움이 별로 많이 안 돼요. 정화는 정화끼리 잘 붙기는 해도 이 병화는 특히 두 개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붙어요, 얘들은. 잘 안 붙어. 금을 보면 재물을 임의로 하기 어려우므로 금이 없어야 해를 만나지 않고 비록 하늘과 땅이 기울었다 해도 화와 수로만 완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수화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약해보면 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수라는 것은 반드시 그죠? 목이라는 것의 작용을 어떻게 한다면 수 아니지 이거 화재 화라는 것은 목을 태우죠. 그죠? 목을 태우게 되고, 목이 있으면 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에 의해서 소멸하는 작용을 이제 얻게 되기도 하고, 그죠?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목이라는 것은 수를 당겨서 이거와 응대하려고 하겠죠. 그죠? 화와 화작용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할 거다. 그죠? 화라는 것은 토의 작용과는 화가 안정을 취하는 대신에 너무 많으면 어두워지는 것. 화는 토에 의해서 진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봐줘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더라. 그런 거. 그 다음에는 화라는 것은 금이라는 작용에서는 금하고는 관계는 화는 이 조절하는 조절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성이 많고 정화들은 금을 조절하려 하겠죠. 그죠? 조절하려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병은 이게 금의 작용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라는 것은 금이라는 작용에서 자기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죠? 감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간으로 태어났는데 금이 너무 많아. 되게 많아. 이렇게 하면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럼 제다신약 아닙니까 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데, 화들이 금을 너무 많이 봐버리면 자기 존재의 그 소멸을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잘 못해요. 작용을 잘 못하고. 어, 그런 작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 관계죠. 수가 당연히 많으면 안 되고, 수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수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우리 공부했던 걸 요약이다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어져서 해가 물이 나오는 방향이 돼가지고 땅은 동남에서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 서북이고, 땅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데는 동남이다 이거죠. 그죠? 중국의 이제 지형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 물을 받는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수할 때도 임진에 이렇게 있는 일주들은 수가 그죠? 최종적인 그 진도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내려온 상태가 되죠. 그죠? 그 상태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토를 가게 되면 임수가 이제 이거를 고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수고를 탔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정적 상태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흘러서는 신의 이름의 소리가 나므로 수는 서방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위로 갔다가 이래 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되니까 뭘 타야 되느냐? 목을 타죠. 그죠? 수들이 목을 타는 사람들은 시끄럽단 말이지. 그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로 태어났다 했는데 목을 본다는 건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예. 흐르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아래로 가는 것은 조용하고 위로 가는 것은 시끄럽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수의 성질은 흘러서 내려가니까 순종하면 용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12신을 운행하는 것은 순이고 반드시 도량이 있고 길신이 도와주면 기격이 됩니다. 그래서 수들은 특히 아래로 잘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개수하고 살짝 다르기 때문에 임수의 작용력을 조금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개수는 임수가 흘러가면 같이 따라서 잘 가는데 큰 음은 없어요. 없는데 흘러서 같이 내려가면서도 늘 뜻은 올라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들을 볼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놈들이 이거를 잘 봐줘야 되고 임수는 잘 흐르느냐 요거를 잘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소리가 난다. 그리고 거꾸로 12신 운행 것은 여기다. 그래서 격에 해당하면 반드시 청기하고 명성이 명예가 있습니다. 특히 임수들은 맑은 사주들 흘러서 쫙 이렇게 내려가서 맑은 사주들은 잘 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형충을 두려워하고, 즉 옆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스스로 죽고 서로 끊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면 길하다 이랬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거하고 약간 대척점이죠. 그죠? 요거는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죽고 끊는다는 것은 사절로 간다는 것인데, 보통 환자 죽는 것은 수는 묘에서 사하죠. 그죠? 묘에서 사하거든요. 묘방에 가서 죽고 그 다음에 사에서 이제 끊기죠. 그죠? 진에서 입고되면서 사에서 끊겨 버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목화를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는 이 수라는 것의 작용은 거의 이 작용의 어떤 그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식재라든지 안 그러면 이 재관을 갖다 보러 가는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길하다 하고 표현을 해놨는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합니다. 왜냐하면 수라는 것을 끊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쭉 흘러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약간 앞에 내용하고 약간 받치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시오. 요것도 제대로 해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란가? 그거는 이제 각자 찾아서 해보십시오. 추늘에 태어나 반드시 성질이 넘쳐서 넘쳐 흐르는 기질로 거듭 수의 도움을 만나 반드시 제방을 붕괴시키는 세력을 갖는다. 우리 그 수 많으면 제방 붕괴시키는 거 많이 이야기하죠. 예. 예. 이게 봄철에 태어나면 토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를 갖다가 자꾸 만나가 수가 자꾸 이렇게 하면 목과 함께 토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죠. 만약 토가 기세가 왕성하면 넘쳐서 흘러가는 기색이 없고 금이 생고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금이 왕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와 이제 기재를 하고자 욕심을 부리지만 화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화가 많으면 수들이 어떻게 되냐? 모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됩니다. 목을 보면 공을 베풀 수가 있죠. 수생목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토가 없으면 산만해질 것을 걱정합니다. 토가 이 수를 모아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는 주로 이제 무토를 이야기하죠. 수가 흩어지는 것은 대략 이제 그 기토가 흡수하기 때문에 수들이 머무는 것은 기토가 되고 무토는 흘러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울에서의 수는 그늘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고집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절적으로서는 사오미의 방향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깔딱고개를 넘으면서 다시 수가 아래로 갈라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5월에 하나의 임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화는 다시 올라가려 하고 자에서 이 방향을 타게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물이 메바르는 기간이므로 비견을 보좌하고 금이 생하에서 체를 보완하는 것을 기뻐하고 화가 왕성해서 불에 말라 건조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왕성하면 그 기운을 도둑 맞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수가 목에 머무르는데 여름이 되면 화를 보게 된 목은 이제 수가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도적 맞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왕성하면 그 흐름을 방해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는 수는 어머니가 왕성해서 자식을 도와주므로 끝과 속이 맑게 빛나는 형국이 되고 금의 도움을 받으면 맑고 푸르게 되고 토가 왕성하게 만나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토가 이제 여기에서는 토가 딱딱해야 되거든요. 가을이 되면 토가 딱딱하면서 술을 맑게 가져가 줘야 되죠. 그죠? 근데 토가 너무 흐트러져 있으면 수들이 품질 저하가 생긴다 이 말이겠죠. 맑지 않게 됩니다. 혼탁해진다. 화가 많으면 재물이 형성하고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죠? 화라는 것은 여기서 일로 오기 때문에 수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금의 계절로 돌아가게 되면 화가 있다 하더라도 화들이 그죠? 이 안에 머물러서 수를 이렇게 도우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목이 무거우면 자식이 영화롭게 됩니다. 목이 무겁다. 목이 무겁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 봅시다. 거듭거듭해서 수를 보면 그 범람하는 근심이 증가하고 중첩에서 토를 만나면 아직 높은 지위에 오를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그죠. 가을에 이게 이제 토라는 것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금이 돼야 되죠. 금이 되어 가지고 수를 갖다 생해주는 방향을 가는데 이 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 수가 잘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금이 안 된다. 토가 많으면 금이 안. 토라는 것은 어쨌든 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금의 작용의 전 단계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됐다 소리죠. 그죠?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수의 원령을 받고 당연히 혼을 잡는데 화를 만나면 따뜻함이 증가하고 차가움을 제거하고 겨울이니까 그죠? 수가 차가우니까 토를 보면 형태를 저장하고 화합으로 돌아갑니다. 기토가 이제 이 겨울에 들어가면 이게 수를 갖다가 머금을라 하죠. 그죠? 안으로 흡수합니다. 땅에 계속 저장하죠. 그렇게 되고 금이 만드는 반대로 의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왕성하면 이것은 정이 있다고 말을 하고 토가 지나치게 많아서 세력을 이루면 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번나면 토가 제방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죠. 여기서 그죠? 여기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축약시켜서 우리가 요 용어를 갖다 붙여서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 삼명통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하면 대략 수화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오행적인 관계에서 수화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목금과 토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조합되어 가지고 관계를 맺는가를 알게 되면 사주를 볼 때
사주 안에서 내가 어떤 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계절이냐, 어떤 금을 가지느냐, 어느 계절의 금이냐, 또 어떤 계절의 토냐, 이런 게 관념을 가지고 수와 하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는 것이 이제 제일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하초동이라는 계절적인 작용이 거의 오행의 작용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사주를 볼 때는 반드시 계절을 어느 계절을 얻었느냐, 이 어느 계절에 어느 작용을 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오행적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주에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그런 눈이 길러져야지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제일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옛날 책들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참 많아요. 희한한 이야기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물초딩님도 오셨고 인년생기님도 병진일주의 신유월인데 거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겁 많으면 병아들 겁 많으면 돈 다 움켜쥐지 못하죠. 예, 꾸준히 이제 늦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청암선생님도 좀 늦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공지사항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거 해서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제가 연결시켜 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이 넘었네. 예, 오늘 또, 급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기는 했지만, 일단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금요일 이 시간에 하는 걸로 좀 확정을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참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